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전경매 연구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물건은 싸다라는 한마디로 끝낼 수 없는 구조가 명확하고 권리관계까지 깔끔한 실전 투자 최적화 매물입니다. 입지, 단지, 평면, 점유까지 모든 조건이 한데 모인 드문 기회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권리의 깨끗함입니다. 세입자 인수 없이 점유가 단순하고 말소 기준 권리가 분명한 구조로 확인되었습니다. 즉 불필요한 리스크 없이 다음 단계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는 형태라는 뜻입니다. 실거주로 가져가시든 임대 세팅을 하시든 전략을 선택하면 결과가 따라오는 그림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 안내가 있습니다. 저희 실전경매연구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첫째, 일반 공개보다 며칠 먼저 저희가 분석한 돈 되는 물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고, 둘째, 물건을 검토하시다가 생기는 궁금한 사항을 전화로 직접 문의하셔서 즉시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낙찰은 받았으나 잔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저희 실전경매연구소와 연계되어 있는 금융기관을 직접 연결해 드립니다. 또한 경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권리 분석과 입찰 등 투자에 관한 모든 부분을 지원해 드리고 있으니 화면 아래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연락처를 남겨두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물건이 왜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가져다 줄 수 있는지 팩트와 데이터로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입지와 단지 특성, 평면과 하자, 포인트, 그리고 권리 핵심 체크까지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준비되셨다면 바로 시작하시죠. 자, 이제 오늘 물건의 기본적인 스펙부터 하나씩 살펴볼까요? 이번 사건 번호는 2024 타경 107,703 입찰은 2025년 9월 17일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는 부산지방법원 부산서부지원 경매 사계입니다. 주소는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 234번 길 47, 602동 15층 1503호 바로 그린코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의 전용 면적은 75.572, 약 22.86평 공급 면적은 91.62, 대지 지분은 37.87입니다. 방 3개, 욕실 1개, 1991년 준공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중형 평형대 아파트죠. 자, 그럼 이제 이 물건의 위치와 주변 환경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북구 만덕동. 이 지역은 오래전부터 주거 안정성과 생활 편의성이 동시에 보장되는 곳으로 손꼽혀왔습니다. 단순히 집값만 보고 접근하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본 사람들 또는 장기 투자자들이 여기는 기본기가 탄탄하다라고 입을 모아 말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먼저 교통을 보겠습니다. 도보거리에 시내버스 정류장이 자리 잡고 있고 주요 노선만 해도 여러 개가 있어 출퇴근 시간대에도 이동이 수월합니다. 도보로 불과 12분 남짓이면 지하철 남산정역에 도착할 수 있고 차량으로 만덕터널만 지나면 곧바로 온천장과 연산동이 도달할 수 있다는 건 직장인뿐만 아니라 학부모 세대에게도 큰 장점입니다. 생활 인프라도 빼놓을 수 없죠. 단지 인근에는 백양초등학교, 만덕중학교, 만덕고등학교가 있어 초중고를 모두 도보로 통학할 수 있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찾기 어렵습니다. 학원과도 가까워 방과 후 교육 여건이 잘 갖춰져 있고 대형마트, 중형마트, 전통시장까지 모두 10분 이내 생활권에 들어옵니다. 여기에 병원과 관공서도 인접해 있습니다. 북구청 만덕도서관, 보건소, 그리고 중대형 병원들이 차로 510분 거리에 있어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생활 편의성, 행정 서비스, 의료 접근성이 모두 높은 수준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내부 환경은 어떨까요? 이 아파트는 총 16개 동, 약 1468세대 규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규모가 절대 작지 않은 단지로 관리가 용이하며 입주민 커뮤니티도 단단합니다. 주차장은 세대당 1대 이상 확보되어 있어 불편함이 없고 2020년 이후 외벽과 승강기 등 주요 시설 보수가 이뤄져 외관 상태도 양호합니다. 단지 내 녹지 비율이 높아 여름철에도 쾌적한 분위기를 유지할 수 있고 산책로나 놀이터 같은 휴식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소개하는 이 호실은 고층에 위치하고 있어 채광과 통풍이 우수합니다. 남향 구조 덕분에 하루 종일 햇빛이 잘 들어와 난방 효율이 높고 겨울철 난방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집 안에서는 백양산과 주지봉이 한눈에 시야가 한눈에 들어오면서 탁 트여 있어 답답함이 전혀 없으며 바람이 부는 날에는 자연 환기만으로도 실내 공기가 상쾌하게 유지됩니다.
정리해보면 이 물건이 가진 입지와 단지 환경은 단순히 집 한 채의 매력에 그치지 않습니다. 살기 좋고 관리 잘 되고 미래 가치까지 기대할 수 있는 곳. 그래서 실거주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이 아파트의 권리 분석과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향후 활용 방안까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절대 좋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리 분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물건 등기부등본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을구 1번의 근저당권이 딱 보이더군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가 끝나면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뒤에 붙은 권리들은 싹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뒤쪽을 쭉 훑어봤죠.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이라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떨까요? 매각물 건명세서에 임차일란이 비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점유자는 채무자 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입세대 열람인데 확인해보니 역시나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인수금액 0원. 그럼 명도는 어떨까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채무자 본인이라면 협의만 잘하면 잔금 치르고 빠르게 인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사비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 문제, 보증금 반환 문제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명확, 후순위 권리 전부 소멸, 임차인 없음, 인수금액 없음. 권리 구조만 놓고 보면 정말 교과서에 실어도 될 만큼 깔끔한 상태입니다. 이어서 이 권리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겉으로 아무리 좋아 보여도 속을 들여다봤을 때 문제가 있으면 그건 절대 좋은 물건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권리 분석부터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이번 물건 등기부등본부터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을구 1번의 근저당권이 딱 보이더군요. 이게 바로 이 사건의 말소기준 권리입니다. 쉽게 말해서 경매가 끝나면 이 근저당권을 기준으로 뒤에 붙은 권리들은 싹 사라진다는 뜻입니다. 뒤쪽을 쭉 훑어봤죠.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개시 결정 이런 것들이 줄줄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말소기준 권리보다 나중에 설정된 권리들이라 낙찰과 동시에 전부 말소됩니다. 그렇다면 임차인은 어떨까요? 매각물 건명세서에 임차일란이 비어 있습니다. 현장 조사 결과 점유자는 채무자 본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입세대 열람인데 확인해보니 역시나 인수해야 할 보증금은 없습니다. 즉 인수금액 0원. 그럼 명도는 어떨까요? 현재 거주하는 사람이 채무자 본인이라면 협의만 잘하면 잔금 치르고 빠르게 인도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이사비가 필요할 수도 있죠. 하지만 복잡하게 얽힌 세입자 문제, 보증금 반환 문제 같은 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물건은 말소기준 권리 명확, 후순위 권리 전부 소멸, 임차인 없음, 인수금액 없음. 권리 구조만 놓고 보면 정말 교과서에 실어도 될 만큼 깔끔한 상태입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이 권리 구조를 바탕으로 실제로 어느 정도의 자금이 들어가고 또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마련하면 좋은지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봅시다. 여러분이 이 물건을 최저입찰가에 딱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 근데 이걸 사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지? 바로 이 부분 오늘 확실하게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낙찰가는 최저입찰가로 잡습니다. 이번 물건의 최저입찰가는 9,100만 원이죠. 여기서 70%는 대출로, 나머지 30%는 내 돈으로 준비하는 겁니다. 계산해보면 대출금이 약 6,370만 원대, 자기 자본은 약 2,730만 원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집을 사면 반드시 취득세가 붙죠. 이 아파트는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세율은 1.1%입니다. 즉 취득세 9,100만 원 1.1%약 100만 원. 그리고 등기 이전할 때 들어가는 법무사 비용이 약 30만 원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합치면 13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 2,730만 원.
취득세법무사비 130만 원, 총 2,860만 원이 실제로 여러분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 금액을 기준으로 대출 이자 계산, 전세 세팅, 매각 수익까지 이어서 분석해 드릴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서부터 진짜 수익 구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주머니에서 꺼내야 할 돈이 나옵니다. 자, 이제 중요한 포인트. 대출을 받았으면 매달 이자를 내야겠죠? 이 물건은 연 4% 기준으로 계산하면 한 달에 약 21만 원 정도의 이자가 나옵니다. 즉, 이걸 가지고 있으면 매달 커피 한두 잔 값이 아니라 딱 21만 원 정도의 금융비용이 발생하는 구조라는 거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야 이 정도 자금이면 내가 해볼 만하네 혹은 이건 조금 더 준비해야겠구나라는 그림이 바로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전세 세팅이나 월세 운영과 결합하면 매달 현금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그게 바로 다음 단계에서 보여드릴 핵심 그림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최저입찰가에 딱 낙찰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모든 서류도 깔끔하고 세입자도 없는 깔끔 물건이죠. 그 다음 단계는 바로 전세 세팅입니다. 먼저 최저입찰가 9,114만 원에 낙찰받았다고 가정해요. 70%를 대출로 받으면 6,379만 8천 원, 나머지 30%와 세금법무사 비용 30만 원을 합쳐서 제가 준비해야 할 자기자본은 2,764만 2천 원입니다. 이 상태에서 전세를 1억 2천만 원에 놓는 겁니다. 전세금이 제 통장에 딱 들어오면 제일 먼저 대출 6,379만 8천 원을 싹 갚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제 손에 남는 금액이 5,620만 2천 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순간 제가 처음 넣었던 자기자본 2,764만 2천 원까지 빼버립니다. 그러면 남는 순수 현금이 2,856만 원이에요. 정리해드리면 이 거래는 제가 투입한 자기자본을 전부 회수하고도 3천만 원 가까운 현금이 그대로 손에 남는 구조입니다. 즉, 내 돈 하나도 안 묶인 상태에서 다음 투자로 바로 넘어갈 수 있는 발판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로 경매전세 세팅의 진짜 묘미입니다. 단순히 집 한 채를 사는 게 아니라 자본을 회전시켜서 투자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물건을 사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리고 언제 파느냐에 따라 내 손에 남는 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보여드릴게요. 개인이 2년간 전세 놓았다가 매각. 여러분이 이 아파트를 최저입찰가 9,114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70% 대출은 전세 세팅으로 바로 갚아버리고 자기자본은 2,764만 원. 그리고 2년 동안 전세 1억 2천만 원에 안정적으로 운영하다가 현재 시세로 1억 5천만 원에 매각합니다. 취득세,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까지 다 빼고 계산했더니 양도차익이 약 5,635만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양도세와 지방세를 합쳐 약 930만 원을 내고 나면 최종적으로 4,700만 원이 제 손에 남습니다. 이게 좋은 이유? 이미 전세금으로 자기 자본을 다 회수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제 돈이 하나도 묶이지 않은 상태에서 4,700만 원이 순수익으로 들어온 겁니다. 법인이 낙찰받고 바로 매각. 이번엔 법인 명의로 최저가에 낙찰받아 리모델링도 안 하고 전세도 안 놓고 바로 매각한다고 가정해봅니다. 매각가는 동일하게 1억 5천만 원입니다. 하지만 법인은 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 중과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1,093만 원이 나갑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비용을 빼고 계산하면 양도차익이 약 4,642만 원이고 여기서 법인세와 지방세를 합쳐 약 510만 원을 내면 최종적으로 4,130만 원이 남습니다. 결론. 같은 물건, 같은 매각가라도 개인이 2년 전세 후 매각하면 4,700만 원, 법인이 즉시 매각하면 4,130만 원, 차이가 약 600만 원 정도 납니다. 그리고 개인이 2년 보유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까지 채우면 세금이 0원이 돼서 차익은 훨씬 커질 수 있죠. 자, 오늘은 이 물건을 가지고 전세 세팅 매각까지의 전 과정을 계산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걸 어떻게 활용할지 전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개인 vs 법인 어떤 게 유리할까? 첫째, 개인이 2년 이상 보유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 세팅을 해서 자기 자본을 회수한 뒤 세금 부담 없이 시세 차익만 온전히 가져가는 구조가 가능하죠. 둘째, 법인은 자금 회전 속도에서 강점이 있습니다. 전세 세팅이나 단기 매각을 통해 현금을 빠르게 확보하고 그 돈을 다음 투자로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점이 매력입니다.
다만 취득세 중과와 법인세를 반드시 계산에 넣어야 하고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시세 상승 여력이 뚜렷하다면 개인 장기 보유 전략, 빠른 자금 회전과 여러 채 동시 운용이 목표라면 법인 단기 매각 전략, 어떤 경우든 권리 분석자 근계획 세금 계산 삼박자가 맞아야 안전합니다. 여러분, 경매는 물건만 잘 고르면 오늘 보신 것처럼 내 돈 하나 안 묻고도 수익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만 잘못 계산해도 수천만 원이 날아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믿을 수 있는 권리 분석, 현장 기반의 물건 선별, 낙찰 후 명도, 대출 세팅까지 모든 과정을 전문가와 함께 진행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분석 자료를 일반 공개보다 며칠 먼저 받아보실 수 있고 영상에 다 담지 못한 등기 정보, 법적 체크포인트, 세금 구조까지 전화로 바로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 낙찰은 받았지만 잔금이 부족한 분들은 저희가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통해 대출 연결까지 도와드립니다. 오늘 보신 전략이 내 상황에 맞을지 궁금하다면 아래 설명란이나 고정 댓글 연락처로 바로 문의주세요. 다음 투자 저희가 함께 만들어 드리겠습니다.